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7월 15일 7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정말 더위가 그래도 좀 참을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여름이 좀 남아 있어서 괜히 설레발 떨었다가 더우면 어쩔까 싶기도 하지만 작년보단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 주식시장도 지난주에 꽤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는 이렇다. 한국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하느니 미국 FOMC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일은 없을 것이고, 눈치 보겠죠?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의 경제 긴장, 갈등, 추가적인 조치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도 우리 시장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좀 시장을 좀 괴롭히는 또 일부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086선, 2100선 아직 못 왔고요. 미국 지수는 대단합니다. 나스닥 다우가 27,000 넘었고요. S&P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시만 잘 가고 우리만 못 가는 이 양상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 역시 이번 주도 고민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에서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공략해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매주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증시는 훨훨 날아가는데 우리는 반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는 좀 회복이 있었죠? 분위기는 좀 괜찮아진 건가요? 지난주 주간 폭으로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예요. 네. 주간으로 보면. 네, 주간으로 보면.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낙폭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수, 목, 금 일부 채워줬습니다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S&P 신고가다 뭐다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우리가 요즘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 얘기죠. 예, 일본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라는 이 시장 분위기는 안내를 많이 드렸었으니까 거래소 지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에 연동이 됩니다. 코스닥 상당 부분은 어디에 연동이 돼요? 제약바이오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언더퍼폼 뛰는 이유들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라고 이제 얘기들은 많이 갖다 붙입니다. 저도 나와서 떠들라 그러면은 빠지면 빠진 이유를 얘기를 하고 오르면 오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시장에 위험 선호도 자체가 죽었다. 그러면 미증시도 맨날 낮아빠지고 안전자산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그림 나오고 있을 때면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라는 얘기를 못 할 텐데 과연 위험자산 선호도가 죽었느냐? 위험자산 선호도가 죽었으면 미증시 신고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위험자산의 확산은 부족한 건 맞지만 위험자산 선호도가 죽은 증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언더퍼폼 뛰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파십시오, 잘라내십시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를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제롬 파월 얘기서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다 읊어주고 있어요. 일단 지난주 파월 코멘트에서 좀 몇 가지 직접적인 표현들 나온 게 있어서 그거서부터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연준이 매일같이 얘기했었던 이 물가하고 퍼센트가 딱 이제 같이 붙어 다녔었던 그 기준점이 얼마입니까? 2%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뭔 일이 있었어요? 7말, 8초, 9초, 요 정도 됐을 때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패드의 긴축 때문에 잘하면
뭐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작년에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뭐 페드의 마이웨이, 뭐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들, 뭐 이런 부분들, 그게 뭐 작년 상당 부분 뭐 현실화 됐었고, 올해 와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기준점 하나를 좀 살펴보시죠. 빨간색 이 선은 이제 제조업 지수고요. 이제 회색 선, 지금 현재 레벨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없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페드가 과연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파월 코멘트에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란 이 표현은 필리스 곡선이라고 이제 뭐 들어보셨을 텐데,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좋으면 아무래도 뭐 고용 상황이 좋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소득 증가율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 소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거고, 소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의 이 반비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필리스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깨버렸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깨졌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더 이상 뭐 실업률 떨어지고 있는 이 고용 호조 분위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크게 뭐 페드의 선제적 조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직접적 언급을 했고요.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있는 지금의 물가 상황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위험이 존재한다. 즉 다음 FOMC에서 금리 밀어내릴 겁니다라는 부분을 아주 굉장히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FOMC에서 금리 뺍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힌트는 상당 부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관련돼서도 협상이 계속 또 이제 이어지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뭐 개별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찾다 보면 딱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포괄 허가였고 지금은 개별 허가가 돼서 이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돌아오자마자 사장단 회의 모아가지고 뭐 잘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보니까 이거 뭐 확산될 여지도 많아 보이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뭐 이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수출 금지 조치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의 방식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손쉽게 뭐 허가를 이제 한번 이제 허가 나온 상황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시간적으로 뭐 절차상으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물론 확산되면은 많이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뭐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라는 부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땡겨서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이 플레이메이커가 몇 개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세 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세 개다. 근데 요즘은 네 개다. 뭐가 꼈어요? 재고가 꼈단 말이에요. 그럼 재고가 떨어지는 이슈들은 가격을 밀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반도체 생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에 어쨌든 문제가 생길 우려가 존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올라가겠죠. 네, 지난주에 스팟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섰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역설적으로 반영을 하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상대 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대 강도가 높아져 있는 시장에서 시장이 죽는 거 봤냐?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초반에서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만 너무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타격은 좀 받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좀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못 채우고 머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우리만 언더퍼폼 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옆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오늘 방송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옆에 그림이 네. 될 텐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옆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니까, 국채 금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반비례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시장은 올라가는, 이거 전형적으로 강세장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확 올라온 증시의 대표적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고, 그럼 채권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안전자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위험자산 이 주가 S&P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면 이것도 전형적인 강세장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국채가도 좋고, 왜냐하면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국채 가격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시장도 신고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위험 선호도 떨어진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증시에서 뭐 작지 않은 위험 선호도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언더퍼폼이 깊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주식을 버리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데요. 보면 이제 수급상 외국인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고 네,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도 도움이 좀 되는 얘기를 합니다. 수급하고요, 국내 증시 상황 좀 더 짚어보죠. 뭐 제가 이제 MTN 이 방송을 꽤 네. 오래 했으니까 이제 뭐 올해서부터는 이제 주간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데일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가 뭐 별거 있냐? 3박자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 수급, 차트 이거 3개 맞아 떨어지면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종목 고르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3박자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차트 살아있는 거 찾기 힘들죠. 예,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거 괜찮은 기업인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죠. 수급, 요즘에 외국인들의 변덕이 죽을 듯이 뭐 하다 보니까 뭐 요 페이지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것처럼 코스피는 그나마 나요. 코스피는 그나마 난데 코스닥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가 인정, 나머지는 나 잘 모르겠어, 뭐 얘가 5년 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수급도 깨졌죠. 그래서 뭐 믿을 만한 거는 실적 이제 들이밀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은 작년에 비해서 실적 상승률이 로스가 찍히다 보니까 이게 실적 맞아 떨어지는 것도 귀하고, 차트 살아있는 게 없고, 수급 맞아 떨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거래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나마 양반인데, 코스닥 쪽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둔하더라도 종목장이 살아있을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마련인데, 요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매매하기 좀 어려운 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좀 살펴보죠. 우리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통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이 궤적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론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떨궈져서 이제 지난주에 머리를 좀 돌리기 시작했으니 괴리가 과도하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이 꺾이든지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든지. 그래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더 선호를 하다가 뭐 제가 얼마 전서부터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성이 좋을 겁니다, 지금 이럴 때가 하이닉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부분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뭐 너무 과도하게 괴리가 좀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20%가 훨씬 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밀어봤을 때
일본에서 나온 조치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피곤하게 만들었었던 이슈인 건 맞지만 이거 과연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나갈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일본이 뭐 협상의 우위에 쓰려는 뭐 전략적 무기를 하나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반도체 생산 플레이어는 3개인데 요즘엔 4개가 됐죠. 재고라는 게 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소재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고단은 당연히 왜냐하면 생산이 떨어지니까 뭐 이 소비가 같이 죽지 않는 이상 재고단부터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고단이 떨어지면 가격상으로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스팟 가격 상승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일 관심 많으신 거는 사실 코스닥일 테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하고 의약품 지수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좀 등치 좀 있는 어디 제약 뭐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큰 부진한 시세인 건 맞지만 큰 로스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닥의 제약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누가 밀고 내려갔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반도체 안 좋을 때는 코스피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지수 안 좋을 때는 코스닥의 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묻어서 빠지는 종목들이 원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심리에서부터 좀 어루만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떨궈져 있는 이 심리에 매도 버튼을 누를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도 뭐 전화위복의 케이스가 되든 뭐 긍정적인 이 시그널들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는 위험 선호도가 살아 있으니까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 이 선별적 이 강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는 또 상당히 또 다 제약바이오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제약바이오도 들고 올라올 겁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물려있는 구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떨어내겠다라고 읽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코멘트가 무형자산에 집중했던 시장이 유형자산으로 집중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코스닥 뭐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더 뭐 시장에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못 팔지만 좀 채워내면 팔아내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코스닥 뭐 상위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방송 콘텐츠도 있을 거고 뭐 카지노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로의 선별 강세를 계속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위험 선호도 전체가 죽어 있는 시장이면 사실 제가 나와서도 할 얘기가 없는 이 시장 분위기일 텐데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앞서 이제 상대적으로 올랐던 건 최근에 이제 일본 효과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안 네. 좋으니까 오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마이크론 좀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 지금 뭐 사실 반도체 대형주나 경기주로 사실은 비중을 확 움직이기엔 사실 부담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닫혀있는 그러니까요.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뿐이지 예. 그럼 그 이 밑을 보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략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주식 시장에서 제일 호재는 뭘까요? 제일 호재. 많이 떨어진 거. 네, 주식 시장에서 제일 호재는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던 레벨에 비해서 기업의 어닝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이럴 때는 사실 기업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10% 올라가서 주가가 10% 끌어올리는 것보다 기업 가치가 약간 빠졌는데 주가가 10% 빠져가지고 이 과도하게 빠진 낙폭을 채워먹는 게 훨씬 더 쉬운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위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죽었으면은 뭐 이게 낙폭과대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는 증시라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골라서 게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우리 시장 분명히 과도한 언더퍼폼을 띄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